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원하는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3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꿨었어요. 25살에 결혼하는 게 꿈이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도 병행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지금 저는 아이 2을 키우고 있고 9시에서 5시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싶다라는 게 제가 사업을 도전했던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시간의 자유성인데요. 저한테 이게 이상하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저희 회사 이름이 세븐아워예요. 하루에 7시간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저한테는 일도 중요했지만 삶과 일의 어떤 균형도 중요했어요. 왜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일만 하고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올해 일을 진짜 많이 했고 어쩔 때는 일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자유의지로 하느냐 아니냐예요. 내가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해야 돼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밤늦게까지 뭐 야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을 저는 원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일하는 시간에 대한 자유성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저는 만족되고 있으니까 만족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3번째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성인데요. 저는 이제 사장이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할지 스스로 결정을 하잖아요. 이 3가지 때문에 저는 좀 저의 삶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저는 이거는 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직업의 조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생각을 명확하게 한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도 이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는 20대 초반에 내가 원하는 직업의 조건이 뭐지?를 생각한 다음에 4가지 조건을 적었거든요. 저는 이런 파트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를 고민을 할 시간을 못 갖기 때문에 그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운이 안 좋고 뭐 그런 뭐 환경의 차이 이런 거를 그냥 차치하고 그런 부분은 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생각하려면 우리가 되게 좋은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혼자서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되게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나의 삶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현재 여러분들이 삶에 만족을 하고 있든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지 않든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느낀 건데 뭐 항상 그럴 필요는 없지만 뭔가의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신기하게.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가 목표를 가진다는 게 정말 그 목표를 이뤄야 돼서 가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목표를 가진다는 건 그냥 그 방향성이 생긴다는 그 자체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꼭 이루든 이루지 않든 그게 중요하진 않아. 무언가 내가 이렇게 보고 나아갈 방향은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나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딱 바로 생각이 드는 건 운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워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혼자 조금 운동을 하긴 했는데 저에게 가장 항상 어려운 게 이 운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좀 더 건강하게 잘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 일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키우고 하니까 솔직히 뭐 밥 잘 챙겨 먹고 맛있는 거 해 먹고 이런 거는 제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 먹고 배달시켜 먹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5년을 생각해 봤을 때 5년 안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저는 정말
정말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자주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연도를 적는 건데요. 올해가 2024년이면 저는 2025년, 2026년 이렇게 쭉 앞에 5년을 적어요. 그거를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해서 저희 남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또 그거 하고 있네 이러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2025, 2026 이렇게 쭉 써서 2030년까지인가? 제가 한번 보여드려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예쁘게 쓰는 편은 아니어서 이게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2025, 2026, 2027, 2028, 2029 이렇게 쓰고 2030년까지 썼네요. 그리고 저는 그 옆에 제 나이를 써요. 그리고 제 아이들 나이를 써요. 그래서 2025년은 34살, 그리고 6살, 3살 이렇게 한국 나이로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제 내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2030년에는 내가 39살이고 우리 아이들은 11살, 8살이겠구나 하면 대충 초등학생 정도 나이구나 이런 게 그려지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좀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데 생각보다 이 장기적인 목표 생각하는 것도 어려워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뭐를 좀 이뤄야 되나. 항상 이렇게 뭐 5년, 10년 좀 중장기적인 목표를 생각을 먼저 해야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 뭐 할지 내년에 뭐 할지가 이게 나오거든요. 저는 한 5년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한 5년 정도 안에 이제 아이들과 해외에 나가고 싶은 꿈이 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해외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게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4, 5년이 될지는 그때 가서 가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의 교육 면에서 이렇게 외국 생활을 경험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5년 안에 유튜브 뭐 10만 명 이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5년 안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렇게 정말 큼직하게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항상 어떤 분들은 꿈에 대해서 약간 비밀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사무실 구한 것도 올해 2월에 제가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난 서울숲역에 저희가 서울숲역 근처인데 서울숲역 쪽에 사무실을 구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실현이 되는 거지 얘기를 안 하면은 잘 안 하게 돼가지고 꿈이 있으면 주변에 이야기를 자꾸 하고 막 SNS도 쓰고 자꾸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좀 더 현실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댓글에 그냥 남겨주시면 내가 한번 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 꿈을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나이대로 한번 구체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그런 나이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나이대를 넣어서 생각해 보세요. 나의 30대를 어떻게 보낼까? 나의 40대를 어떻게 보낼까? 나의 50대는 어떻게 보낼까? 이런 거 저 너무 좋아해요. 이 10년을 생각하는 거죠. 아까 그 5개년보다 이걸 먼저 해야 됐을 수도 있는데 인생이라고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너무 크잖아요. 내가 10대부터 막 100살 때까지를 생각하면 원하는 게 다 시기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년씩 나눠서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30대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30대에는 좀 능력을 키우는 시기로 보내고 싶어요. 일을 좀 잘하는 시기로 보내고 싶고 나의 스킬을 키우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 30대의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40대에는 좀 더 나눌 수 있는 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고 돈을 벌거나 어떤 보상을 얻는 것도 좋지만 그걸 위한 좀 토대를 쌓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 경험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고 내가 안 해봤던 거를 도전해보고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째 질문은 직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나는 어떤 직업을 원하는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싶은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얼마의 돈을 벌기를 원하는가? 제가 이거를 20대 초반에 엄청 구체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월 200 이상 벌기, 하루 7시간 이하 일하기, 그리고 1년에 한 달 정도, 2달 정도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직업을 원했었거든요. 그리고 회식이나 야근 강제적으로 할 필요 없는 직업.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질문들에 바로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머릿속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보면서 답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직업을 원할까? 라는 거는 내가 여러 직업을 해봐야지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도 해봐야 되지만 실행도 하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제가 진로 탐색을 다시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과정을 나름대로는 즐기고 있는데 캐스 영어 사업을 10년 넘게 해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캐스 영어 사업을 하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또 커리어에 있어서 어떤 좀 방향을 설정해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앞으로 또 어떤 일에 좀 더 시간을 쓰고 싶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 좀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를 가르쳐 주고 싶나? 그런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나?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의 마케팅을 도와주는, 뭔가 마케팅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나? 마케팅적으로 뭔가 대행을 해준다거나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걸 하고 싶나? 아니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나? 완전 계속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일을 안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진로에 있어서 여러 고민들이 있고 올해 계속 저는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기빗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 이제 뭐 강의도 진행을 해보고 뭐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활동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다 사실은 진로 탐색의 과정이기도 해요. 내가 뭐를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인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저는 이 진로 탐색에 대한 영상도 옛날에 만든 적이 있지만 진로 탐색은 뭐 20대 초반에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60대 살 날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40대, 50대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60대, 70대에는 또 아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이 진로 탐색이라는 건 계속 해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직업이 너무 많이 변화하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계속 너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직업이 30년 뒤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5번째 질문, 드디어 2025년으로 왔습니다. 아까 질문들에서 뭐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직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를 해봤잖아요. 2025년이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2025년에는 우리가 좀 어떤 해로 보낼까? 여러분들은 2025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2025년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진짜 꼭 하고 싶어 라는 그 한 가지, 원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가 1년이란 시간이 되게 짧아요. 우리가 항상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1년 동안 그거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달 한 달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2025년에 어떤 가장 큰 꼭 이뤄야 될 목표 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2025년에는 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뭐 돕는다라는 게 뭐 돈을 안 받고 돕겠다, 봉사하겠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의 사업 능력을 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든지 뭐 교육을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을 도와준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이제 답을 좀 말씀드리면 2025년에는 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교육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뭐 하나를 정하든 뭐 2개를 하든 간에 좀 그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그 새로운 일에서 이제 월 한 3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보고 싶어요.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내년에는 꾸준히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1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일주일에 1개 좀 어려운 것 같고 일주일이나 한 10일에 1개 정도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한 달에 최소 3개는 올리는 걸로. 내년에도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희 둘째가 지금 2살이고 내년에 3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육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하면서 지금 하는 일들 이렇게 잘하고 계속 뭐 유튜브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내년에 하고 싶은 일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 2025년에 원하는 거 모두 잘 이루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저 이런 영상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